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AI 버블론이 계속 이어지게 됐고, 그다음에 지표 같은 일정 부담이 좀 있었죠. 그리고 2차 전지의 악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낙폭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국채 금리가 그나마 좀 내려가고 달러 인덱스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장중에 이제 반등하는 그런 시도가 없진 않았는데, 오늘은 워낙 종목들 업종별 악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낙폭 시도를 막판에 다시 또 깨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12월 들어서 처음으로 이틀 연속 매도를 했고요. 매도한 업종 대부분 다 대형주였습니다. 대형주 많이 팔다 보니까 지수가 계속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나마 이제 증권주 일부, 엔터주 일부, 중국 소비주, 화장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올라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하락 종목 수가 일방적으로 많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아시아가 다 비슷하게 빠졌어요. AI주 빠지고 비트코인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위험자산에서 돈을 빼가나 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또 일본이 주 후반에 통화정책 회의 앞두고 있잖아요. 엔캐리 자금이 이탈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걱정들이 작동을 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다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21선 깼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들어서 21선 올라서서 세 번째 거래일 만에 21선 올라섰고, 그 위에서 계속 머물렀었는데 오늘은 이제 깨고 내려왔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박스권이에요. 3,900, 4,200 요 사이에 어떤 박스권에 갇혀서 어느 날은 막 기대되고 설레이고 했다가 어느 날은 또 좌절하고 했다가 그냥 그 안에서 뱅뱅 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다만 이제 오늘 낙폭이 좀 컸던 거는, 이게 좀 크게 봐야 되는 건 이틀 동안 코스피가 4%가 넘게 빠졌거든요. 근데 이틀 동안 4% 넘게 빠진 게 언제였냐면 11월 두 번째 거래일, 세 번째 거래일, 저때. 저때 아주 급락이 나올 때, 저때 4% 이상 빠지고 나서 이틀 동안 이렇게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설령 하락한다 하더라도 낙폭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제 투매 맞고 오늘 또 맞고, 그러니까 이제 투자 심리가 좀 계속해서 안 좋아진 거죠. 제가 어제 이제 말씀드릴 때 외국인들 매도가 오늘 되게 많이 줄지 않으면, 어제 정도의 매도만 나오면 오늘은 굉장히 빠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조건이 돼버린 거예요. 수급도 안 좋았고 어제 재료가 완전히 해소되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틀 연속해서 또 물량을 많이 던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한편으로 보면 이제 보통 이 정도 이틀 맞으면 좀 단기 저점이 좀 나와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됐고, 코스닥은 오늘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2.4% 빠졌는데,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코스닥은 빠져도 중소형 지수는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상승한 업종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업종 지수를 이렇게 놓고 보면, 그래프로 보면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 약간, 그거 이외에는 모든 업종이 다 하락한 상태라서, 사실상 어제와 달리 그냥 어제는 어느 종목이 그냥 이거는 AI주 문제지 이렇게 봤던 투자자들이 하루 더 정도 매도가 나오니까 이거는 시장 자체에 대한 문제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고쳐먹고 이제 물량을 많이 던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미증시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미국 시장 정리해 드릴 때도 상승한 업종이 더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주 쪽, 그러니까 AI 관련된 종목군들 이외에는 낙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야간 선물도 0.4% 정도였잖아요. 마이너스가. 그래서 장 초반에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장중에 이제 미국 선물 계속 빠지고, 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악재들 나오고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미국 시장 흐름보다 더 안 좋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는 그냥 AI 이슈였어요. 오라클이 또 그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오라클 회사 쪽에서는 데이터 센터 계속 만들 거야. 우리 투자 계속 할 거야. 근데 이게 사실 당연하죠. 오라클 입장에서는 저게 장사하는 매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장을 만들어야 장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 회사 자신들이 존재하는 이유기 때문에 당연히 만든다고 하는데, 일부 언론에서 너희 빚져서 만들 거지. 그러니까 회사채 추가로 380억 달러 빚진 다음에 돈 빌릴 거라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여기서 끝냈어요. 예를 들면 빌리는 건 맞는데 한 300억 달러 정도야. 아니면 250억 달러야. 아니면 그 돈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확정이 안 됐나 보다. 얼마 들어갈지 모르나 보다.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투자들은 그러면 이거 부채가 계속 늘어나겠다. 돈을 언제 벌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AI주에 대한 어떤 우려를 계속해서 이제 갖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됐고, 또 우리 증시에서는 또 2차 전지 악재가 더해졌죠. AI로도 심란한데
여기에 2차 전지 뉴스가 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EU에서 이게 뭐냐면 전기차로 완전히 다 전환하기 위해서 2023년도부터는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뭐 휘발유나 등유, 경유 이런 걸로 가는 자동차를 아예 못 만들게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 쪽으로 완전 전환되니까 전기차 관련된 산업이 수혜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바꿨어요.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2021년 배출량 기준치의 10% 정도까지는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조건만, 그러니까 매연 뽑아내는 것만 조금 덜하면 그러면 그냥 일반 차 계속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자동차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자동차 생산하는데 자기네 어떤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로비를 엄청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저렇게 분위기가 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박이 물론 있긴 한데 이거 그러면 이제 전기차를 계속 개발할 중국과의 격차가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이제 반박이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있긴 한데 어쨌든 투자자들이 뉴스만 놓고 보기에는 그러면 전기차 전환이 안 되니까 전기차의 어떤 규모가 생각보다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러면 배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요가 덜 나오겠는데 라고 걱정을 하는 게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오늘 많이 빠지게 됐고 2차 전지는 AI주하고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안정적인 어떤 전력 공급을 위해서 ESS 아주 엄청나게 큰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SS는 그걸 옆에서 이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2차 전지도 AI의 수혜주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애매하고 여기에 이제 EU 뉴스도 나오고 하면서 2차 전지가 많이 빠지고 이거 양시장 시가총액 비중이 큰 산업이다 보니까 또 지수에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또 많이 빠지니까 비트코인 계속 빠지면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측면, 위험 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구나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 손실을 축소하기, 이게 여기에 이제 몇 배 되는 레버리지 투자하는 사람들, 빚내서 투자하고 ETF, 그러니까 뭐 2배, 3배로 움직이는 그런 데 투자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주식 팔아서 저거 막아야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좀 적당한 속도 이상 빠지면 주식시장이 좀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일부 좀 영향이 준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일정인데, 당장 오늘 밤부터 이제 미국의 지표들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주목한 건 뭐가 있냐면, 그 일본 통화정책회의가 있어요. 일본이 이제 금리를 이번에 올릴 것 같거든요. 시장에서 올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어떤 걸 걱정하냐면, 엔캐리 자금이 나갈 것 같다. 그러니까 엔캐리 자금이라는 거 보면, 일본이 금리가 1%도 안 되잖아요. 거의 뭐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 막 이런 식이었다가 이제 그나마 금리 올린 거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주식도 사고 뭐 채권도 사고, 예를 들면 원자재도 사고, 이렇게 자금이 되게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근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그 자금 중에 일부가 그러면 다시 일본으로 회수해서 가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캐리 자금이 글로 다시 넘어갈 수 있다, 일본으로. 그러면서 특히 아시아 증시에 투자하는 자금, AI에 투자했던 자금이 빠져나갈 것 같아.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실제로 엔캐리 자금 이탈설 나올 때 AI주가 제일 타격을 받았었거든요, 작년인가에. 그러니까 이걸로도 걱정을 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오늘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에는 이런 엔캐리 자금 이탈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줬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금이 나가는 거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작년도에 일본의 엔캐리 이야기 한참 놔둘 때 보면 엔달러 환율을 보면 그렇게 환율이 뭐 일본으로 자금이 갔다면 일본 엔화가 초강세를 보였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과장되고 부풀려진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어쨌든 그런 우려가 있고 또 그런 우려를 활용하는 투자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부 영향을 줘서 다른 재료들과 합쳐지면서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좀 커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뭐 주요 종목은 이제 하이닉스가 오늘 또 4%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이 투자 경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경고가 돼서 이거 하이닉스 거래 중지돼 버리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게 연내 발표할 것 같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하이닉스가 24일까지 15일 기준 신고가 가면 안 돼요. 그럼 거래 중지가 돼요. 예, 근데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빠져서 사실상 하이닉스는 거래 중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위치에서는. 이게 워낙 빠졌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개선안이 나오게 되면서 하이닉스 거래 중지되지 않도록 저 날짜가 맞춰서 제가 보기엔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투자 경고 관련된 대형주들 쪽으로는 좀 뭐 약간
안도감을 주는 뉴스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준이 10조 원인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기사상으로는. 근데 하이닉스는 400조 원이 넘는, 400조 원 정도 되는 회사니까, 뭐 당연히 그 조건이 되겠죠. 다만 거래 중지될 일이 없어질 것 같다라는 점이 일부 투자 경고 종목군들 중에 대형주 쪽에 영향을 주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전지.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61선 전후에서 바닥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요 구간에서 좀 반전이 나오는지. 다음에 오늘 하나이어로 같은 방산주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주 빠진 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종식되는 분위기 뭐 이런 뉴스가 나온 것도 있어서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같은 날은 이런 종목군들이 가끔은 이렇게 역할을 해주기도 했는데 방어해 주는데 오늘은 뭐 이 종목조차도 그렇게 못됐고 그나마 올라가는 건 아주 먼저 빠져서 가격 부담이 없는 애들 뭐 화장품이나 뭐 엔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 소비 관련된 고리가 있는 종목군들 중에 일부,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둔했던 증권주 중에 일부, 가격 부담이 없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약간의 어떤 반등 시도가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대형주 내에서는 오늘 삼성바이오,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 플러스 나고, 오늘 뭐 시가총액 빅3 세 종목이 지수에 미친 영향이 거의 한 40포인트 정도, 정도 차지해서 전체적으로 뭐 대형주가 다 부진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코스닥은 오늘 완전히 그냥 쫙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2차 전지 비율이 높은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많이 판 거는 저는 이제 엔캐리 영향도 좀 일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특정 종목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다 팔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이 좀 가동된 걸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뭐 양시장 오늘 합쳐서 외국인들 1조 5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이틀 연속 비슷한 규모의 어떤 매도를 했고, 그러니까 오늘 매도가 좀 줄었어야 되는 날인데 매도가 이렇게 나와서, 근데 내일은 아마도 이렇게 이제 매도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내일은 이 정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매도가 오늘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이제 조금 좀 계속 시장이 불안해져 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매도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어야 하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한 종목 보니까 뭐 대형주들 아무래도 매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나에어로, 하여튼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 매도만 거의 뭐 5,500억 정도, 전체 매도의 절반이 여기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었고, 매수는 업종별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 업종별 특징은 없고 그냥 골라서 사는, 오늘 이제 매도에 워낙 집중한 날이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역시 그 하이닉스, LG에너지 솔루션, 뭐 자동차, 근데 시총 상단 종목은 거의 다 매도, 그냥 팔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매수 쪽은 뭐 이렇게 이것도 역시 업종별 특징은 없죠. 그러니까 뭐 매도에 오늘 워낙 집중을 한 날이라서 매수에 특별하게 어떤 업종, 이 업종은 고르게 담았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이것저것 담았구나, 금융주 약간 이제 매수해 보이는구나,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도 오늘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팔았거든요. 뭐 로봇주는 사고팔고 종목별로 엇갈렸고, 반도체도 사고팔고 엇갈렸고,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엇갈렸어요. 그냥 골라 산 거예요, 몇 개만. 업종 내에서 이거는 그래도 내가 담아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좀 선별적으로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도 그 특별하게 특정 업종을 담았다 이런 건 없었고, 그냥 2차 전지가 이제 매도 쪽에 좀 들어가 있고, 바이오가 이제 매수 쪽에 조금 자잘한 바이오주들이 매수에 좀 들어가 있었고요. 엔터주 담고, 그다음에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선별적으로 일부, 그러니까 매도 쪽에도 반도체가 있는데 매수 쪽에는 약간 이제 좀 올해 들어서 쭉쭉 가지 못했거나 이제 최근에 조정이 좀 컸던 종목군들, 이런 것들 선별적으로 좀 담아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일단 뭐 어제 첫 줄은 어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라클, 브로드컴, 마이크론 주가의 어떤 흐름이 결자 해지, 사고 친 애들이 살아나야 시장을 안도한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고용지표 실업률 4.4, 일부는 4.5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4.4, 4.5, 그다음에 이제 비농업 일자리 4만에서 5만 정도 보고 있는데, 예상치 비슷하게 나오는 게 제일 나아요. 예상치 비슷하게 나오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실업률이 나쁘게 나오면, 예를 들어 한 4.6이 나온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하겠네라는 것보다는 일단 경제가 그렇게 나빠? 이거부터 갔다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고용지표 좀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지수가 11월 말 비슷하게 밀렸어요. 지수 위치 자체가. 아직은 12월의 상승이긴 한데
어떤 징크스가 있냐면 코스피가 연간 기준으로 플러스 날 때 12월은 올라갔어요. 예, 10번 그 8번이 연간하고 12월하고 방향이 똑같았거든요. 그 2019년 이후에는 아예 그랬어요. 모든 사례에서 다 연간하고 12월하고 방향이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저는 저점 매수가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당장 내일장에서 그런 시도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투자 경고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이제 거래 중지 조건에서는 오히려 많이 빠져서 이제 뭐 기준일 12월 24일 이전에 거래 중지 조건으로 가지도 않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그리고 정부에서 당국에서도 이제 뭐 대형주들은 그런 조건을 좀 수정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있어서 좀 요 투자 경고 종목군들이 이게 한편으로는 이 종목들을 이게 떨어지겠고, 제가 이제 저 주초에 그런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이게 코스피 200에서의 비중이 17% 왔다 갔다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선물 옵션 가지고 흔들라면 흔들 수 있어서 이게 하나의 빌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조건이 안 될 가능성이 생겨서 이게 오히려 이제 좀 반전의 빌미가 되게 되는지 이제 요건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게 중요해요.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 빠져서 어떻게 됐냐면 11월에 AI 버블론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보다 밑에 내려가는 시기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브로드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브로드컴의 현재 주가도 11월에 AI 버블론으로 찍었던 저점 정도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 AI 버블론 나올 때 마이클 버리나 이런 사람들이 뭐 재무제표 속이고 있어, 뭐 자기들끼리 돌려막기식 매출이야, 뭐 이런 주장하면서 빠졌었잖아요. 근데 적극적인 반박이 나오고 하면서 또 실적도 잘 나왔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반전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하고 뉴스가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똑같은 거나 다름없는데 주가는 과도하게 빠졌다. 그러니까 11월 저점 비슷한 자리에서 돌리는 시도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은입니다. 은.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은을 보여드리냐면 은이 AI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열이 갑자기 팍팍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구리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은을 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은 안전자산으로서의 위상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해지 수단으로 올라간 측면도 있지만 AI의 어떤 산업용 수요로 올라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은까지 하락을 해버리면 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전자산 붕괴되고 AI가 이거 실제 수요가 붕괴가 되나 보다 이런 걱정으로 돌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은 가격이 적당히 버텨주는 것도 지금은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 브로드컴, 뭐 마이크론 주가도 중요하지만 그 은이 이제 안정적인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도 뭐 몇 가지 좀 관전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시장이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비슷하게 빠지면 사실 오늘 장중에 긴급 재난 방송으로 열라고 했다가 말았거든요. 또 시장 이상하면 제가 가끔 긴급 방송 장중에 열 수도 있으니까 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해주셔야 되잖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